안녕하세요, 마일스입니다. 저번 주말 끼고 화요일날 돌아오는 비행기로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여행 일러스트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손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로 그리는 여행 일러스트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여행 일러스트는 여행 그림, 여행 드로잉으로도 불립니다. 이번 영상은 드로잉까지 했으니 여행 드로잉이라고 할게요. 여행을 하면 다양한 풍경을 보고 사진을 남기고 오는데요. 한 번쯤 여행하면서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을까요? 저는 더 어릴 때는 진짜 종이랑 수채화보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여행 가서 그림 그리는 걸 즐겼습니다. 이제는 드로잉만 하고 집에서 수채화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진들 중 몇 개는 추려서 디지털 일러스트도 많이 그려봅니다. 이번 여행 드로잉에서는 제가 예전부터 자주 이용하는 엽서 수채화 용지에 워터프루프인 라이너를 가져가서 그렸습니다. 파브리아노 수채 엽서지는 200g, 250g, 300g 있는데요. 250g 파란색 수채화 용지를 자주 쓰다가 이번 300g 보라색 표지가 있는 수채화 용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그램이 높을수록 종이의 그램이 높은 거라서 종이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써도 종이가 휘지 않고 흡수를 잘합니다. 보통의 도화지처럼 물을 많이 먹어서 종이가 일어나는 현상도 없습니다. 그 외에도 뜯기 전까지는 따로 보관할 필요 없이 넘겨보기 좋고 뜯어서 선물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펜은 라이너 펜이라고 검색하면 많이 뜨는데 스테들러 피그먼트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회색은 스테들러이고요. 베이지는 사쿠라 피그마인데 피그마도 좋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따로 있어서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0.8 사이즈의 사쿠라 피그마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린 장소는 1박한 숙소인데요. 일본식 숙소로 개인 노천탕이 있어서 분위기가 너무 예뻤어요. 삼각대를 가져가서 활용을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잘 사용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시간을 노을 질 때 그리기 시작해서 마지막은 깜깜해졌는데요. 그래서 하늘 색감이 마지막에는 보라색으로 변해서 너무 예뻤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여행 그림을 그릴 때는 먼저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그림을 그리다가 끊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어 그리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예쁜 장소가 어디인지 저절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예쁜 곳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소를 찾았다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쪽에 켜놓고 눈으로 안 보이는 부분은 확대하면서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앞쪽에 노을 지는 하늘과 노천탕을 가리고 있는 대나무와 그리고 조금 보이는 집이 예뻐서 그쪽으로 구도를 잡았습니다. 자연 풍경을 드로잉할 때는 특히 색감을 넣지 않는다면 실루엣이 다양하게 나눠지는 곳을 그리는 게 더욱 좋습니다. 색감이 다양한 풀밭을 흑백으로 그린다면 단지 평평한 풀무더기 밭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안에 집도 있고 하늘도 있고 나무도 있다면 그림에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서 실루엣도 다양해 재미있는 풍경이 그려집니다. 풍경을 그릴 때 재미있는 점은 틀려도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느낌만 나면 똑같아 보일 수 있어서 마음껏 자유롭게 그리기 좋습니다. 저는 연필을 가져가지 않아서 미리 러프로 구도를 그려볼 수 없었는데요. 틀려도 다시 더 그린다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하늘과 땅 부분을 나눴습니다. 아이패드로 그리신다면 미리 러프로 위치를 잡고 들어가면 더욱 좋습니다. 전 결국 위치가 틀리긴 했는데 그래도 풀이 많고 드로잉 느낌으로 주면서 그려 티가 안 나고 잘 완성한 것 같습니다. 여행에서 풍경을 보고 그릴 때는 하늘과 땅을 먼저 나눠서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과 다르게 중심 시야가 항상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다 보면 방향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어긋나다 보면 생각한 것보다 하늘이 더 넓거나 좁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다가 있다면 하늘, 바다, 땅으로 크게 나눠주세요. 나눠졌다면 먼저 눈에 띄는 중심 부분부터 그려야겠죠. 저는 하늘과 집과
대나무 쪽이 중심이라 먼저 집부터 그려줬습니다. 이때 집의 세부까지 하나하나 드로잉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큰 틀만 그리고 그 다음 중심인 대나무와 그 뒤에 나무들을 그려줍니다. 여기서 자연을 드로잉할 때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되니까요. 나뭇잎 하나하나 그려주실 필요 없이 포인트인 부분만 살려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포인트인 부분은 보고 있는 사물이나 자연물의 특징입니다. 대나무 잎은 길쭉한 풀이 포인트인 것처럼요. 그 다음 중심 나눠지는 땅을 그리고 앞에 있는 정물인 항아리의 화분을 그려줍니다. 이 화분이 중심 시야에서 두 번째로 시야가 가는 두 번째 중심입니다. 이 두 번째 중심은 우리가 그림을 보는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중심 시야, 두 번째 중심 시야로 눈이 저절로 가면서 대략적으로 우리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리는 구도는 중심에서 오른쪽 아래로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하늘로 시야가 가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도록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구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구도를 잡을 때는 좋아 보이는 사진의 기준은 다양하게 있지만 보통 시야가 분산되지 않고 전체 중심 시야가 있고 자연스럽게 눈이 흘러가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게 하는 것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배경까지 있는 그림이나 사진은 더욱 이 구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볍게 책상으로 예를 들면 어지럽게 물건들이 늘려져 있는 책상보다는 가운데나 한쪽에 컴퓨터를 중심으로 물건들을 정리한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중심 시야가 컴퓨터로 잡혀 있고 그 외의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곳이 두 번째 시야로 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심 시야를 다 그렸다면 주변들과 못했던 디테일들을 해줍니다. 지붕은 기와지붕인데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 스킵해줬습니다. 인공물 같은 경우는 틀리면 잘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면 나중에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구름을 그려줍니다. 사진 속 구름과 직접 보는 구름을 혼합해서 멋있는 느낌으로 그려줬습니다. 이렇듯 하늘이나 이제 자연물 같은 경우는 많이 변경이 되는데요. 찍어져 있는 사진을 중심으로 하겠다 하는 분들은 사진을 중심으로 하셔도 괜찮고 저처럼 사진과 실제 보이는 환경을 섞어서 그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름은 건물보다 얇은 선을 쓰면 더 가벼운 느낌이 잘 살아서 스테들러 0.5로 그려줬습니다. 전체적인 칠은 다음 손그림을 다루는 콘텐츠 내용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제주에서 예쁜 사진을 많이 찍어서 여행 일러스트 그리기 여러 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